제목 엄마 인감 하루만 빌려줘. 효도라는 이름으로 안전이라는 말로 누군가 내 삶의 칼자루를 슬쩍 가져가려 하는구나. 그 누군가는 내 아들이겠지요. 몇 달 전부터 이상했거든요. 엄마 요즘 깜빡하잖아. 우리가 옆에서 챙기게 인감만 하루 빌려줘. 엄마는 서류 이런 거 모르잖아. 다정하게 포장된 말 사이로 쇳가루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어버리면 나는 어머니로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휴대폰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칠 때면 오래된 샤시가 아주 작게 떨립니다. 밥 짓는 냄새도 사람들 발자국 소리도 다 가라앉은 시간. 영도 밤은 늘 그렇듯 조용했지요. 그런데 그날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부서지기 직전에 고요.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문 좀요. 아래층 다운이었습니다. 아이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엔 낯선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피후견인 한설화, 신탁계약 초안, 재개발 조합 일정. 제 이름이 제 삶을 지워버리기 위한 서류들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라질 참이구나. 효도라는 이름으로 안전이라는 말로 누군가 내 삶의 칼자루를 슬쩍 가져가려 하는구나. 나는 천천히 옷장 밑을 열었습니다. 낡은 금고, 시장 장부와 등기, 오래 접어둔 통장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만져보던 작은 봉투. 서류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봉투는 땀 냄새가 났습니다. 설아야 울지 마라. 내 이름을 내가 안에서 불렀습니다. 나는 다운에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가 택시 좀 불러라. 뒷골목으로. 그 밤 나는 도망쳤습니다. 아니, 도망이 아니라 싸움을 시작하러 나왔습니다. 내 싸움은 늘 그래 왔거든요. 우는 대신 장화를 신고 무릎을 세우고 장바구니 손잡이를 더 단단히 쥐고 은행문이 열리기 전에 줄을 섰습니다. 번호표 1, 전 계좌 지급정지, 인감 분실 신고, 본인 인증, 재설정. 창고 직원의 눈이 커지더군요. 나이든 여자가 갑자기 모든 걸 멈추겠다 하면 세상이 늘 묻지요. 무슨 일 생기셨냐고. 아무 일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제 삶을 지키려 합니다. 프린터가 숨 가쁘게 뱉어내는 종이 소리 사이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조합번호.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덮었습니다. 지금은 대답할 시간이 아니다. 내 심장이 먼저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로비 말고 법원 근처 낡은 건물 3층. 종이와 커피 냄새가 섞인 작은 방. 민세진이라는 젊은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다가 가끔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후견신탁 재개발이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일 있습니다. 법으로 막읍시다. 증거부터 모으죠. 증거라. 증거는 냉정해서 좋았습니다. 울지 않으니까요. 거짓말도 동정도 하지 않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다운이 스마트 스피커에 남은 음성 명령 로그를 찾아놨더군요. 메모 엄마 도장 받기 전 확인. 낮고 성급한 남자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골목 CCTV에는 며느리와 낯선 사내가 밤늦게 어깨를 맞대고 서류를 넘겨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기억한다. 우리가 잊고 싶은 순간까지도. 변호사는 내용 증명을 몇 통 써서 보냈습니다.
조합, 법무사, 브로커, 불법 개입 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방 안을 탕 하고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가 전화가 왔습니다. 오해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겠습니다. 사람 목소리는 다 비슷합니다. 들킬 때 목소리는 더 비슷하고요. 그 밤 다운이 소화전함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위층 복도를 오르내리는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말들. 후견만 되면 보상금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노광주가 다 된댔지. 엄마 사인만 받으면.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나 대신 기계가 울어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다지요. 법정에서 재생합시다. 내 이름을 타인의 입에서 어떻게 더럽혔는지 세상이 듣게 하자고. 신문 기일 아침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내 옷깃을 세워주던 말순이가 손을 잡아 주었어요. 설아야, 오늘은 네가 네 편 되는 날이다. 판사는 내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허리가 굽은지 말이 더듬는지 눈빛이 흔들리는지 나는 시장에서 하던 대로 숫자를 꺼냈습니다. 어제 매출 11만 6,500, 잔돈 300원 모자라서 제 돈에서 채웠습니다. 깎아달란 손님 3명, 저는 500원만 깎았습니다. 제 정신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엄마 도장만 받으면 요양원 넣고 후견 신청 내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내 안에서 오래된 파도가 천천히 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종이를 넘겼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피후견인 한설화 후견 개시 기각.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은 별도 검토.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세웠습니다. 내 목이 처음으로 나를 지탱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이 울더군요. 엄마 한 번만. 내 몸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 그 말이 평생 나를 묶어왔지요. 한 번만 믿어달라. 한 번만 도장 찍어달라. 한 번만 기다려달라. 그 한 번만이 이제 내 생을 삼킬 뻔했지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우가, 오늘부로 넌 내게 남이다. 내 인생에 접근하지 마라. 변호사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상속포기 접근금지. 펜촉이 종이를 누르는 동안 내 손등에 핏줄이 또렷이 서더군요. 이제야 내 손이 내 편이구나. 돈은 여전히 숫자였고 숫자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숫자가 칼이 아니라 밥숟가락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영도를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살던 시장 냄새를 가슴 깊이 넣고 거제의 작은 바닷마을로 왔습니다. 옹기밥상. 새 간판을 달며 나는 생각했지요.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따뜻함 한 그릇이다. 다운은 카운터에 서서 로고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말순이는 계산대 앞에서 손님들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매달 둘째 토요일이면 변호사가 와서 무료 상담을 해줍니다. 칠판엔 분필로 이렇게 씁니다. 법은 멀지 않습니다. 당신은 피후견인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첫날 서너 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TV에서 본 그 이야기 진짜였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국을 떠주며 말했지요. 배가 고프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국부터 드시고 우리 천천히 얘기합시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먹기 시작했고 나는 그릇이 비워지는 속도로 마음이 풀리는 걸 보았습니다. 누구는 사위가, 누구는 조카가, 누구는 친언니가. 가족이라는 이름은 날카롭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밥 한 그릇 사이에
그 칼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밤이면 바람이 붑니다. 창문 틈이 아주 작게 떨립니다. 나는 이제 그 떨림이 무섭지 않습니다. 바람은 늘 불었고 앞으로도 불 테니까요. 다만 예전엔 나를 넘어뜨리던 바람이 지금은 내 등을 미는 바람이 되었을 뿐 나는 여전히 숫자를 세고 장부를 적습니다. 오늘은 국 20그릇, 수육 8접시, 밥 18공기. 손님 3분이 그냥 갔고 한 분은 빈 그릇 옆에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저도 오늘 상속 포기했어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내 한 그릇이 누군가의 밤을 버티게 한다는 걸 가끔 우체국에서 등기가 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빗둘게 쓰여 있으면 나는 한 번쯤 숨을 고릅니다. 편지를 열어보지 않고 불태울 권리도 조용히 서랍에 넣어둘 권리도 이제는 내게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는 물결 위로 갈매기가 떴고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밟으며 생각했지요. 설아야 잘했다. 울지 않고 도망친 게 아니라 울음을 들고 뛰어나온 거다. 울음은 약점이 아니라 내 편이었다. 둘째 토요일 밥집은 더 붐빕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웃으며 들어와 칠판에 오늘 주제를 씁니다. 도장 사랑과 권리 사이. 사람들은 웃다가 조금 울다가 따뜻해집니다. 다운이 내 어깨에 앞치마 끈을 매주며 속삭입니다. 할머니, 오늘 국물 더 진해요. 나는 웃습니다. 진해진 건 국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겠지요. 오래 끓여서 거품도 걷고 불도 줄이고 다시 불을 올리고 마음도 그렇게 끓여야 향이 나더군요. 어느 비오는 날 낯선 중년 여자가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서 있더군요. 나는 문을 열고 우산을 씌워 안으로 모셨습니다. 여자는 말하지 못했고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먼저 내밀었지요. 2숟가락쯤 넘기고 나서야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국물만 보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계산대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해운재단이라고 적힌 봉투. 누군가가 나를 살렸고 나는 누군가를 살리고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따뜻함은 그렇게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입니다. 다만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어머니. 아침마다 나는 바다를 향해 2 손을 들어 올립니다.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트레칭입니다. 내 어깨는 가끔 묵직하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몸은 낡아도 존엄은 낡지 않는다는 것을. 내 이름은 한설화. 나는 한 사람의 딸이었고 한 사람의 아내였고 한 사람의 엄마였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나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해서 내 이름으로 끝나는 하루들. 바람이 불면 나는 창문을 닫습니다. 피곤하면 문을 닫습니다. 괜찮으면 불을 밝힙니다. 누가 오든 나는 국을 덮입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내 목소리가 먼저 나를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안심시킵니다. 오늘도 장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 20그릇 사람 20번 따뜻해짐. 그리고 조그맣게 덧붙여 썼습니다. 설아 아주 잘했다. 영도에서 거제로, 시장에서 밥집으로, 울음에서 웃음으로. 나는 내 인생의 칼자루를 되찾았고
그 칼로 사람을 자르지 않고 채소를 썹니다. 나를 지키는 일과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같은 손으로 합니다. 바람이 또 불어옵니다. 창문 틈이 작게 떨리지만 이번엔 떨림이 노래 같네요. 바람 소리를 젓가락처럼 잡아 대접 위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어서 와요. 따뜻한 거 한 그릇 합시다. 내 말에 세상이 아주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